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규어 AI의 헬릭스 02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루트 M1 휴머노이드 VLA 구조 비교입니다. 이게 야심작인데 발표하십니다. 이제 이 둘을 같이 보는 이유는 층을 나누는 기준, 그러니까 시스템 1, 2 이렇게 시스템 구조로 나누는데 이게 시간축으로 층을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느린 층이 목표를 정하고 빠른 층이 관절을 움직인다. 뭐 이제 뒤에 구조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다른 모델들과 달리 그 주파수, 헤르츠 이렇게 시간축에 따라서 시스템을 나눠놨다. 아무튼 이제 발표를 한번 해봐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왼쪽에 있는 영상은 피규어 로봇이 이제 리얼 환경에서 과제를 테스트를 이제 수행하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실시간 시간 장면입니다.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 피규어 AI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크게 갖게 된 게 이 오른쪽 영상에서 나오는 이 실시간 이제 라이브로 출연을 했던 이제 태스크인데 그 피규어가 공개한 어, 그 기술 보고서에서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가정 환경이 뭐 있는 그러니까 가정마다 갖고 있는 뭐 물건들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뭐 이런 점을 이유로 이제 가정 환경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는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내부 구조 그 구조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린 이 둘을 이제 같이 보는 이유는 이제 시스템 이름이 같아서만이 아니라 이제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이제 봐보니까 나누는 기준이 시간축을 나눈 기준을 놔둡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느린 층이 이제 무엇을 할지, 그 다음 빠른 층이 그걸 이제 관절 명령으로 바꿉니다. 헬릭스는 이제 7에서 9Hz 그리고 200Hz 그리고 그루트 N1은 10Hz, 120Hz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많은 이유는 VLM은 일반적이지만 빠르지 않고 로봇의 비주모터 소리시는 빠르지만 일반적이지 않다. 둘 다 이 트레이드 오프를 층으로 나눠서 풀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이름만 같은 건가?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확인하는 거고 헬릭스 02는 시간축을 아래로 한 칸, 그러니까 시스템 제로가 추가됐습니다. 이게 올해 1월 27일 추가가 됐는데 1kHz에서 도는 시스템 제로 그러니까 7에서 9, 그러니까 뭐 대충 9, 200, 1000 이렇게 세 가지의 시간축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나눠. 그래서 이제 그루트의 경우에도 이제 소닉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건 또 그게 제로에 해당하나? 이제 이런 게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보게 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헬릭스 V1이 시스템 1, 시스템 2 교재 원형인데 상반신만 제어하던 시스템입니다. 헬릭스 2, 이제 02는 여기에 시스템 0을 더해서 전신으로 확장했다. 루트 N1은 엔비디아 크로스 인버디먼트 VLA이고 역시 듀얼 시스템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닉은 전신 모션 트래킹 서비스입니다. 뭐 소닉이 시스템 영향 이름을 쓰지 않는다면 이건 뭐 이름이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층을 하나씩 먼저 보면 먼저 가장 위 무엇을 할지 정하는 자리. 헬릭스 02는 이제 7빌리언 파라미터의 오픈에이트 VLM을 씁니다. 7에서 9Hz로 돌고 반환 영상과 로봇 상태, 자연어 지시를 받아 의미 정보를 하나의 연속 레이턴트 벡터로 압축합니다. 배포할 때는 이제 비동기 백그라운드로 들어오면서 공유 메모리의 레이턴트를 계속 갱신합니다. 그루트 N1은 이글투 VLM입니다. 스몰 LM2와 CLF2로 이루어져 있고 10Hz로 됩니다.
이미지는 224 by 224로 인코딩한 뒤 픽셀 셔터를 거쳐 프레임당 24토큰이 되고 텍스트와 함께 LLM이 인코딩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하나 있는데 출력으로 최종층이 아니라 12번째 중간층 인베딩을 했습니다. 그게 더 빠르고 성공률이 높다. 소닉은 이렇게 이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루트가 이제 결합이 돼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루트 N1을 원만 페이퍼가 공개되어 있고 소닉은 그루트 N1.5와 이제 결합이 돼서 사용하게 된 정리를 하면 헬릭스와 그루트는 이 자리를 이제 모델 안에 두었다 시스템 2를 다음은 이제 빠른 친구 시스템 1 목표를 관절로 바꾸는 자리인데 헬릭스 공리와 그루트 N어는 둘 다 시스템 1라고 부릅니다. 소닉에서는 이 자리에 해당하는 게 키네마틱 모션 플래너 구조를 보면 헬릭스는 크로스 어텐션 인코더 디코더 그루트는 디퓨전 트랜스퍼입니다. 소닉은 토큰을 위해서 마스크 토큰 프레딕션을 씁니다. 형성 방식이 셋 다 다른데 헬릭스는 이제 회귀 손실 연속 액션을 바로 냅니다. 그루트는 플로우 매칭으로 4번 다듬어 액션 청크를 만듭니다. 소닉은 시작과 목표, 키프렘 사이를 채우는 방식. 주기는 헬릭스는 200, 그루트는 120. 소닉은 플래너는 이제 주간 단위로 실시간 동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내는 것이 그러니까 출력이 다릅니다. 헬릭스는 이제 전신 관절 목표를, 그 다음에 그루트는 인바디먼트별 액션을 둘 다 곧바로 이제 로봇에 내려가요. 명령인데 소닉의 플래너가 내는 명령은 짧은 구간의 레퍼런스 모션입니다. 따라갈 목표를 만들고 그것을 아래층 추종하는데 헬릭스가 이 자리에서 이제 강조하는 문장은 avoiding complex action tokenization scams using prior VLA approach. 액션을 토큰으로 쪼개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소닉과 대비될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다. 세 가지 거. 7초 같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루트 N1 논문은 이제 자기 구조를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이 카네만의 2011 페이퍼에서 헬릭스도 똑같이 둘 다 똑같은 데서 레퍼런스 갖고 왔다. 이제 카네만의 빠른 사고, 느린 사고 그래서 이름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제 출처가 같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역할 분담이 같다. 느린 VH층이 무엇을 할지 정하고 빠른 층이 그걸 관절 명령으로 바꾼다. 세 번째 학습 방식이 같다. 두 층을 따로 만들어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최적화 함께. 이제 헬릭스는 시스템 1, 시스템 2로 그라디언트가 역접화된다. 그렇고 그로트 에너는 두 모듈이 tightly coupled and jointly optimized. 이렇게 되거든요. 피규어 1의 이제 헬릭스 공이 구조인데 시스템 2, 1, 제로가 각자의 주기로 되는 구조를 한 장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시스템 제로가 왜 생겼냐? 올해 1월 2일에 생겼는데 헬릭스 공인은 로코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동과 조작을 하나의 연속된 행동으로 하는 것이 수십 년째 잘 안 풀리는 문제인데 각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둘이 같이 하면 깔끔하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문 표현은 이제 lift something and your balance change step forward and your reach change 그러니까 물건을 들면 기능이 바뀌고 한 걸음 나가면 닿는 범위가 또 바뀌고 팔과 다리가 서로를 계속 구속한다. 근데 기존 로보틱스는 이동과 조작을 따로 만들어서 스테이트 머신을 이어붙였다고 시작합니다. 걷고 서고 안정하고 뻗고 잡고 다시 걷는 이 이음매가 느리고 부서지기 쉽고 부자연스럽다 라는 게 이제 페이퍼에 나와 있는데 뭐 논문은 아니고 페이퍼는 아니에요. 리포트죠. 여기에 이제 답이 이제 헬릭스 공이 이제 답이 시스템 제로라는 파운데이션 레이어를 덧붙였다. 각 층은 자기에게 맞는 시간 스케일로 되는데 이 시스템 2는 느리게 목표를 추론하고 시스템 1은 200Hz로 전신 관절을 만들고 관절 목표를 만들고
이 시스템 제로는 1000Hz, 1kHz로 균형과 접촉, 전진 협응을 사용합니다. 헬릭스 공인 시스템 제로는 사람이 균형을 유지하며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 학습된 플라이어라고 설명합니다. 학습 방식이 중요한데, 걷거나 돌거나, 쭈그리기, 이런 식으로 리워드 펑션을 따로 짜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 모션을 직접 수동하도록 합니다. 그 과정에서 힘을 어떻게 조율하고 자세를 어떻게 잡고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배웁니다. 사항은 오른쪽에 정리해놨는데, X0가 손으로 짠 이제 스펙을, 이게 뭐야, 10만이 넘는 그를 배치했다라고 적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만들던 제어기 전체가 신경망 하나로 바뀐, S0가 들어오면서 위층도 같이 바뀌는데, S1은 상반신 제어에서 전신 제어로 바뀝니다. 이제 입력도 늘어나고, 원래는 머리, 카메라와 관절 상태였는데, 이제 손바닥 카메라와 손끝 촉각 센서, 전신 프로프라이오 섹션이 들어옵니다. 출력은 전신 조인트 타겟입니다. 원문은 S1 remains transformer condition on system 2 latent, but now produce full body joint target. S0, 시스템 0, 키를 메이트. 이제 S1의 성격 자체는 그대로인데 내놓는 것이 전신 조인트 타겟이 되고, 그 S0가 수동합니다. S2는 S2는 역할이 바뀌지 않았고 지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케찹을 집어라. 근데 이제 식기세척기로 걸어가서 열을, 이 정도면 뭐 롱 호라이즌 테스트. 그리고 S2는 발걸음을 계획하거나 팔다리 협응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루트 N1은 어떤가? 논문은 이제 자기를 듀얼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제 시스템 1, 시스템 2 분류로만 기준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루트 N1 기준이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닉 페이퍼를 보면 거기서 이제 그루트 N 1.5 뭐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루트 N1 기준 듀얼 시스템, 혹시 모르니까 바뀌었을 수도. 네, 그래서 혼동될 만한 그런 게, 그루트 N1 논문에도 홀바디 컨트롤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링크 기반의 IK,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버스 키네마틱스 이제 배역이고, 학습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것이다. 게다가 폴리시가 실행되는 객층이 아니라 립 모션으로 사람 손동작을 받아서 옮기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쓰인다. 행동 공간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GR1 과제의 상태 행동 공간은 양팔과 양손, 그리고 허리와 목, 다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리는 과제로 이제 테이블탑 부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지만, 그 레포지토리에도 to perform manipulate, 그러니까 manipulate를 수행하기 위해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피겨 2를 보시면 이 자리에 그루트 N1의 모델 구조가 들어갑니다. VLM과 GIT 두 덩어리가 들어가고, 그 아래 해당하는 블록이 없다. 마지막 층 시스템 제로죠. 몸을 실제로 움직이는 자리인데, 이게 시스템 제로라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해놓은 거지.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역할이 중요한 거고. 근데 유사하다. 이것도 이제 다른 두 시스템과 비슷하게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제 미타겟팅된 사람 모션을 추종하도록 학습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RL로 만들었다. 상위 모델 아래에서 관절 명령을 낸다. 표를 보면 이제 파라미터가 S0는 10밀리언, 10밀리언, 그 다음에 소닉은 1.2밀리언에서 42밀리언까지 키우면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출력 주기는 S0가 1000Hz, 8kHz, 소닉은 폴리시 50Hz에 물리 200Hz.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이렇게 이쪽 비슷하고, 이제 여기까지 기능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입력이 다르다. S0는 전신관절 상태와 베이스 모션을 받고, 소닉은 인코더를 거쳐서 FST 토큰을 받습니다. 이게 피니시 스칼라 컨피그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토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받는 것도 다른데 S0는 전신 조인트 타겟, 소닉은 디스크리트 토큰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3를 보시면 이 자리에 소닉의 유니버설 컨트롤 플리시 구조가 들어갑니다. 헬릭스 공유는 S2가 레이턴트를, S1이 전신 조인트 타겟을, S1이 구동기 명령을 냅니다. 상위층이 조인트 타겟을 직접 만들고 S0가 그걸 수동합니다. 그루트 애너는 S2와 VLM 토큰을, S1이 액션 청크를 냅니다. 그 아래가 없습니다. 액션이 곧 로봇 명령입니다. 다리를 포함한 전신 기명령. 근데 이제 이제 그루트 1.5에 소닉 X1, 이제 합쳐진 이런 구성은 프로테인은 원만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저가 쓰고 있는 것도 이제 소닉을 합친 이제 그루텐 1.5를 쓰고 있기 때문에, VLA가 내놓는 것은 이제 78차원 액션인데, 그중 64차원이 유니버셜 모션 토큰이고, 14차원이 손관절 토큰이 디코더를 거쳐 관절 명령이 된다. 상위 모델은 관절을 직접 지정하지 않고 토큰 공간으로 디자인합니다. 앞에서 헬릭스가 액션 토커나이제이션을 피했다고 강조한 것을 보시면, 여기서 두 설계가 정면은 나뉘는데, 헬릭스는 토큰을 쓰지 않는 쪽으로, 그 다음에 소닉은 토큰을 인터페이스로 삼는 쪽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한 가장 큰 이유는, 그루트의 개선을 위해서 시스템 제로를 지킬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소닉과 뭐 헬릭스 공유를 비교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닉과 그루트의 1.5를 연결한 구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해당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노벨티가 없을 것 같고, 이 두 구성의 인터페이스 차이, 과제 길이에서 두 자료가 보고하는 것이 다른데, 헬스 공유는 4분 연속 61개의 로코 매니플레이션 동작으로 이뤄진 식기세척 과제를 사람 개입 없이 수행했다. 이게 지금 보면 그 라이브 영상도 그렇고 롱 호라이즌 테스트에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소닉은 5개의 실제 과제에서 이제 결과를 보고하는데, 과제당 10에서 20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닉 페이퍼에서 가장 못했다라고 나와 있는 그 롱 호라이즌 테스트는 뭐냐면, 이제 테이블 위에, 그러니까 5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테이블까지 가기, 그 다음에 거기서 소각행 집기, 그 다음에 이동을 쓰레기통까지 하고, 그 페달을 밟아서 쓰레기통을 열고 버리기. 이게 5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롱라이드 테스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테스트, 다른 테스트가 70%, 최소한 70%의 성공률을 보이는데, 이 소다캔 투 트래시캔,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이 테스트가 10번 시행을 해서 6번 성공, 그러니까 60%의 성공률을 갖고 있다. 가장 낮은 성공률을 갖고 있는 테스트인데, 여러 5개인가 6개인가 정도의 나와 있는, 페이퍼에 나와 있는 5개, 6개 정도의 테스트.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이제 그루트와 소닉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롱호라이즌 테스트 지표를 좀 보면서, 해당 부분 데이터셋도 좀 찾아볼 생각이고,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개선이 되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